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네요. 무쏘 EV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간 상용차 신차 발표에 와서 대박 날 것 같은 차 처음 봤네요. 반갑네요. 무쏘 이즈페. 제가 대학 시절 너무 좋아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쏘 EV 왜 대박 날 것 같은지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먼저 무쏘 EV 도심형 픽업 트럭인데요. 전면이 굉장히 와일드한 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토레스 베이스인데 토레스와의 차별점 뭘 줬느냐? 주간 주행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보닛 다 각도나 이거 다 똑같은데 범퍼를 확 바꿨죠. 범퍼가 일단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구멍을 뚫어서 더 와일드한 느낌. 다음에 디테일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니쉬들을 잔뜩 사용해서 저는 이게 KGM의 매력인 것 같아요. 관료적이지 않고 도전적인 젊은 디자이너를 키워주는 회사인 KGM의 매력이 이런 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장식을 과감하게 토레스 EVX랑 확실히 달라 보이죠. 굉장히 강인한. 저는 어쨌든 전면 디자인에서 강인한 픽업 그런 인상을 주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픽업다운 측면 살펴보실까요? 자, 측면 오니까 딱 픽업 느낌이 나죠. 정말 토레스 앞에는 비슷한데 토레스 EVX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전장이 엄청 길어졌죠. 거의 470mm 길어졌어요. 물론 휠 베이스는 더 길어졌죠. 더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뽑았습니다. 프로포션이 제가 보기엔 국내에 나온 픽업 트럭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특히 하드탑 데크를 씌웠을 때도 SUV 느낌이 나게 잘 만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 과한 디자인 요소, 뭘 바퀴마다 다 이렇게 디테일 요소를 많이 달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휠, 딱 17인치 휠 하나밖에 선택 못 하거든요. 주행거리 때문에 17인치 휠 하나만 인증을 받고 휠 하나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픽업 트럭은 이런 휠하우스와의 공간이 떨어져도 크게 보기 싫지 않거든요. 어차피 오프로드를 가는 차니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2D 형태로 만든 휠 디자인.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아 휠 디자인이 너무 많은 걸 생각했다면 KGM이 딱 2D 디자인의 정형인 것 같아요. 심플하면서 스포크 느낌도 안 나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미래적 디자인. 저는 이거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포션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쏘 EV가 현재 나온 픽업 중에 가장 완벽한 비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쏘 EV의 또 다른 매력, 후면 살펴보시죠. 제가 정말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쏘 EV의 후면 왔을 때 아마 우리 구독자님도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하지? 시선을 딱 어디를 둬야 되지 할 정도로 디테일적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강한 직선들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봤을 때 되게 모던하면서 아웃도어도 좋지만 도심에도 괜찮은데 그 느낌을 탁 주네요. 특히 후면등 디자인, 여기 또 렌치 형태로 약간 아웃도어의 그 느낌, 이 부분 너무 매력이고, 그 다음에 제가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탈 때부터 제일 불만이었던 끄집어내서 올라가는 요 발받침, 계단형 발받침을 미국 픽업 같이 요번엔 드디어 넣었네요.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아웃도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어쨌든 픽업 트럭의 디자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포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후면을 꽤 많은 디자인 요소, 가니쉬들을 덮으면서 뭔가 아웃도어형, 그렇다고 도심에서 투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픽업이면 적재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변수거든요. 무슨 얘기냐? 국내에서 픽업 트럭 인증을 받으려면 딱 정해져 있으면 적재 공간 크기가 그걸 맞추면서 얼마만큼 적재 공간을 매력 있게 만들었는지 기대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옛날 넥스턴 스포츠에서 먹었던 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스 리프트를 썼네요. 픽업 타는 분들은 여기도 이제 강아지도 안 치고 낚시도 하고, 저도 이런 자세 참 좋아하거든요. 자연과 같이 멍 때리는 거 좋은데 이럴 때 굉장히 쓰기 편하게 가스 리프트까지 해놨네요. 이게 지금 적재 중량이 500kg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KGM 예상은 60% 이상이 하드탑 SUV 형태를 쓸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 픽업 자체의 공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같이 이제 모터사이클 타고 아웃도어 할 때는 여기다 뭘 씌우면 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쓸모없는 공간, 휠하우스도 굉장히 줄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런 디테일, 이렇게 적재 공간이고 밤에 짐 찾을 때 요런 디테일까지, 요번에 진짜 무쏘 EV는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제가 이렇게 신차 발표에 와서 흥분해 본 적 많지 않은데 상품성에서 정말 굿. 왜 자꾸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KGM이 될 수 있는 건 경쟁 상대가 없는 시장에서의 나름대로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 국내 최초의 모노코크, 프레임 바디가 아닌 승용용 픽업 트럭.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 부분 묻는 분들이 있어요. 격벽이 여기가 지금 분리가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적재 공간이라 물론 캐빈 룸은 분리가 돼 있지만 요 사이를 띄워줘야 되는데 과거 기준이 그랬는데 모노코크 차체로 픽업 트럭을 개발하는 데가 많아지면서 격벽만 있으면 적재 공간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게 그러니까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적재 공간 훌륭히 픽업에 맞게 뽑아냈고 제가 대박이 날 거다고 이어지는 느낌이 외관 적재뿐 아니라 2열까지 공간 끝내줍니다. 2열이 얼마나 편한지 가보시죠. 제가 2열에 지금 앉았는데요. 이야, 제가 운전석 제 키 178에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무릎 공간이 그러니까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가고 헤드룸은 무려 주먹 2개가 넉넉히 들어갑니다. 전고는 거의 토레스보다 5mm밖에 안 올라갔는데 실내 공간 진짜 잘 뽑아냈어요. 제가 타본 픽업 트럭 중에 2열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KTX 타실 때 좀 그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딱 KTX CG2 구조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시트를 앞으로 보내서 각도가 누워지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무릎 공간 크게 방해받지 않고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오네요. 픽업에서 이렇게 편한 자세? 이거 저는 이거 미국 트럭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 얘를 격벽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안 하고 리클라이닝 구도로 하면은 차가 엄청나게 길어져야 되거든요. 최소 이거보다 10에서 15cm 길어져야 되거든. 그 고민을 요거 KTX 의자 구조로 딱 해결했네요. 이거는 그냥 6대4로 분할 접을 수만 있지 각도 조절은 허리 각도 조절 32도 이 32도까지 누울 수 있는데 이 부분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눕히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도 별로 벌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2열 유리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어차피 도심형 SUV와 도심형 픽업 트럭 시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개방감 정말 마음에 들고요. 이제 가끔 저는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제 친구 애견들 데리고 픽업 트럭 타고 갈 때 되게 좋아했던 이 쪽창. 국내는 대형견이 없잖아요. 1%가 채 안 된다네요, 통계. 그래서 쪽창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대형견이랑 적재 공간에 태우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쪽창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없다고 소비자가 불편할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편이라기보다 써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그 대형견 데리고 픽업 캠핑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은 잘 아시겠지만 개방감 넓은 쪽창도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다. 상품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열 가보시죠.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깔끔한 무쏘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자, 1열 앉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신차라면 제일 관심 있는 게 1열이잖아요. 운전석. 왜 제가 2열부터 했을까요? 이건 픽업 트럭이거든요. 1열 딱 앉으면 토레스랑 똑같습니다. 진짜로. 딱 한 가지 저는 그냥 휠 하나만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아니면 여기다가 KGM 대신에 2D 디멘전한 무쏘 그거라도 하나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부품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차별화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할 말이 없는 공간이 1열입니다. 무쏘 EV. 왜? 토레스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점? 없습니다. 소재나 이런 부분도 거의 공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칸타라 필 나는 이 느낌도 괜찮네요. 마무리 품질이나 이미 토레스에서 다 액션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고요. 저는 이 스마트폰 충전 공간에 이 고무 재질이나 마무리도 그나마 무쏘가 나은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차들 중에서. 이건 토레스에서 늘 칭찬했던 도어 포켓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일랜드라든지 잘했던 걸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신차 발표도 처음 들었는데 곽재선 회장이 오프닝을 하면서 액티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문제 뭐지 했는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오작동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곽 회장이 굉장히 문제점 정확하게 드러내고 얘기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그 부분이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은 이번에 완벽하게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하드웨어 디자인은 똑같은데 UI가 조금씩은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엔터테인먼트 OTA 업데이트를 앞으로 토레스도 한다는데 액티언도 이런 부분에 BYD 기술을 좀 받아서 이 부분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UI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대박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경쟁 상대가 없어요. 토레스 EVX 옵션을 같이 감안했을 때 얘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기본형 MX 트림만 해도 서울에서 3,900만 원대, 가죽 시트 넘어 4천만 원 초반인데 이거 굉장히 큰 가격 메리트거든요. 픽업으로 전기로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속도로 통행 50% 감면받죠.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픽업 트럭은 제가 보기엔 최고입니다. 주행거리 400km 나왔잖아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살고 싶은데 4륜구동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주행거리가 한 많이 차이 나면 20km 4륜구동 나올 때 400마력 되고 얘는 지금 207마력이거든요. 4륜구동까지 했을 때 실구입가 4,400이면 세금 빼고 4,400이면 이 정도 상품성을 갖춘 전기 픽업 트럭 중국 빼고 전 없다. 적어도 국내에 당분간 3, 4년간 경쟁자 없다. 가성비와 상품성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KGM의 무쏘 EV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제가 이제 하드탑 모델에 왔는데요. 실제로 국내 무쏘 EV 고객이 60% 이상, 심하게는 70%까지 하드탑 모델을 선택할 거라고 합니다. 픽업 트럭의 경제성은 누리면서 SUV의 실용성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품인데 아직 정확한 가격 측정이 안 된다. 150만 원 정도 될 거라는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이유가 뭐냐? 이 부드럽게 떨어진 건 똑같죠. 유리창 열리는 거 닫을 때 되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닫아도 되고, 이 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제가 KGM 쌍용차를 포함해서 25년간 신차 발표회 다니면서 가장 흥분했는데요. 무쏘 EV가 대박 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 주행거리 400km 일단. 그리고 4륜구동도 나온다. 두 번째, 가성비 완벽해요. 거의 풀옵션 해도 4천만 원대 초반에 보조금 다 받아서 국내에서 구입할 가성비. 이거 정말 매력이고. 세 번째, 솔직히 이 부분이 전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근래 만나봤던 픽업트를 타스만과 비교했을 때 실내외, 디자인부터 내장까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열 공간 최고고요. 적재 공간 활용도 너무 좋고요. 디자인과 적재 공간 프로포션 비율 제가 봤던 것 중에 오랜만에 KGM이 틈새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하우 현대기아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세 가지 이유. 저는 정말 제가 물론 시승은 아직 안 해봤지만 상품성과 가격과 디자인 봤을 때 충분히 대박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동차세 28,500원. 자, 오늘 무쏘 EV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